안녕하세요. 강영환입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완패했느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중섭 장관, 황상무 수석, 그다음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 구조,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 30대 유권자들의 이탈, 충청권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그런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좀 그때그때 현상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슈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시대 상황에 맞는 그 아젠다 싸움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참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세력, 인물, 그리고 어떤 명분, 또 시대 정신, 이런 세 가지가 맞아가지고 또 이 정치의 싸움에서 그것이 발현돼서 경쟁은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력이라는 부분도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대통령 친윤과 반윤, 비윤, 또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이죠. 이것이 있었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친명과 비명, 그러니까 비명 횡삭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대단히 구조적으로는 세력이라는 부분에서도 사실 양쪽 다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인물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다선 의원들이 많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뭔가 물갈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반면에,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하자가 있는 분들을 공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무리한 공천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인물 문제도 사실은 두 당 간에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경쟁적인 어떤 우월점 이런 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시대 상황이라는 인식에 있어서 대단히 좀 차이가, 그러니까 아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통 이제 3년차 들어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죠. 시종일관 정권 심판이라는 이 아젠다를 가지고서 싸워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셔널 아젠다, 전체적인 어떤 심판론 대비해서 무언가 그거에 맞는 리저널한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희망,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간 2년 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정국 현황 속에서 사실 많은 부분들은 대통령이 일을 못했거든요. 정부를, 이 의회 독재 이 부분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이 새 정부가 일을 못하는 그런 구조에서 뭔가 좀 일을 좀 하게끔 해달라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경제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민생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대통령의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호소, 이런 것들이 진짜 싸움의 장에서 펼쳐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대단히 아쉬웠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과연 저 대통령님께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냐, 일을 해왔느냐,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었고, 또 경제라는 부분들, 민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대통령께서도 대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수를 한 적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젠다가 국민의힘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그 아젠다 싸움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일을 해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번 정부, 특히나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갔던,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었던 그런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 일과 경제라는 부분에서 뭔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히게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아젠다 싸움에서 이 심판론 대비해서 이 경제 일이 상당히 좀 밀리는,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실 대단히 어렵거든요. 경제 민심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이 많이 피로해 있었고 또 뭔가 돌파구를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대통령님과 정부가 뭔가 시원하게 좀 시원하게 풀어갔어야 되는데 답이 상당히 없었고, 또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패배하는데 크게 작용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끌어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나와서 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헌신과 용기라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헌신이라는 부분, 사실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적인데, 과연 공천 과정이라든가 정치 행위에 있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퀘스천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다선 분들,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 중에서 그렇게 이번에 출마를 안 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준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사실 대단히 미흡했어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공천에서 탈락했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 깃발하에 지원하고 그래 헌신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 헌신이라는 측면에서도 민주당이 좀 앞서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기라는 측면, 과연 어떠한 용기를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보였느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퀘스천이었거든요. 오히려 총선을 얼마 앞두고서 나타난 조국혁신당, 그 조국혁신당이 오히려 용기 있는 발언과 또 젊은 층들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펼쳤기 때문에 오히려 용기라는 그 좋은 그 모티브도 사실은 민주당과 야권으로 뺏겨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서의 어떤 아젠다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당에서 집행부에서의 용기라든가 헌신이라든가 그 어떤 그 선거를 임하는 자세에서의 어떤 문제점, 그런 부분들이 결합돼서 결국은 이번 큰 패배에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 상황, 시대를 읽고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의제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돌파해 나가는 거, 그것이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